안녕하세요. 중등부 부장 임광빈입니다. 네. 사실 중등부에서 나온 건 아니고 오늘은 저 아카이브 팀의 팀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 아카이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왜 갑자기 신입 교사한테 아카이브 교육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교회의 역사를 쭉 축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뭐 옛날 우리 조선 시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조선 그 역사실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사관이고 그렇죠. 그런 걸 사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초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아마 행정을 하시게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마도 뭐 각 부서에서 계신 부서에서 만들어내실 거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교육을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혹시 디지털 역사관에 들어가 보셨어요? 다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저 위에 저렇게 충현교회 디지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지난 역사들을 좀 돌아보고 그 역사들을 좀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우리가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역사관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역사관이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 현재는 대략 한 8,000개에서 9,000개 정도 사이에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적은 자료, 우리 교회가 70년이나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사실 적습니다. 근데 자료가 없어서 적은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자료들을 지금 다 아직 집어넣지 못해서 적은 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과거의 자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생성해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들은 매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이런 검색에서 찾아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등부의 2023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의 2023년도 자료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저장하고 있었던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보시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즐기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뭐 아카이브 소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디지털 역사관이라고 했고 또 아카이브라는 말이 나와서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충현 20년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게 충현 70년사 책자를 받았잖아요. 50년 전 책자예요. 이 책자의 편집 후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일된 기록의 미비 혹은 기록조차 없어서 20년사를 엮어보려는데 굉장히 자료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보관되어야 할 서류 취급 소홀과 서류의 규격이나 양식,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통계에 둔감한 무의미한 기록 등을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게 5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 70년사를 또 엮어내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50년 전에도 이 얘기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저희가 하나도 바뀐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좀 개탄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충현교회 디지털 역사관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디지털 역사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카이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말이 무엇인지 디지털 역사관이라고 한 건 저희가 우리 충현교회 아카이브에 붙여놓은 이름이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아카이브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들, 모든 책자들 아니면 영상 자료, 사진 이런 모든 자료들이 저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박물관 이런 것들을 아카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아카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고 지금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카이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박물관 같이 커다란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으려면. 그런데 디지털 아카이브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또 그런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데이터로 디지털 데이터로 자료를 남겨서 저희가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큰 장소가 필요 없죠, 일단은. 그리고 원본이 소실되더라도 계속 저희가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언제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 부서에 가시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부서에 갔을 때 제일 답답했던 건 어떤 거였는가 하면 제가 갔을 때 그 교무처장으로 갔는데 교무과에 대한 자료가 제가 이제 중등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전에 계셨던 교무처장님을 찾아서 그분께 자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분도 또 뭐 다 지우셨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또 우리 중등부에 남아있나 하고 중등부 컴퓨터에 뒤져보니까 아주 소량의 데이터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반복되는가 하면 우리가 쏟아야 될 에포트를 영 엉뚱한 데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 같은 경우도 겨울 수련회를 하면 겨울 수련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적인 자료가 쭉 남아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날 어렸을 때의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했지 하다 보면 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런 자료들을 잘 보관을 해야 되고 뒤에 후배들한테 남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잘 보관하고 대외적으로 잘 알림으로써 선교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전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사실은 아카이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카이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대시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록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면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손을 대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로 만지시는 부분은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어딘가에다가 저장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분명히 만드시면서 저장을 하겠지만 그거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저장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네모칸이 쳐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회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네모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 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교회의 어떤 저장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부서별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컴퓨터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각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부서 공용 폴더가 교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옮겨 놓으셔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다른 분이 내 자리로 오시면 그분이 그걸 확인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곳을 나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나스라고 부르고 그 나스 안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팀이 저희가 우리 교회에 따로 있는데 그 팀에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디지털 역사관이라는 곳으로 올려놓습니다. 그거는 아카이브 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셨다고 해서 100% 그게 아카이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올려놓고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앞부분 맨 앞부분하고 그 두 번째 부분 나스에다 올리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스에다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서로 가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행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행사를 진행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맨 처음에 겨울 수련회에 관한 기획 서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드셔야만 합니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후대에 전해지고 우리 다음에 오실 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 서류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마 뭐 다 교육부니까 교육위원장님한테 사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바로 다음 단계가 그럼 행사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영상 자료도 생기고 사진 자료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안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겠죠. 그런 기획되는 자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자료의 종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결과 보고서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맨 처음에 기획,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 진행되는 그런 파일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 요게 한 행사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세트를 기억하시고 항상 이 세 가지가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주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만드실 때 어떤 형식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통으로 다 올리고 그리고 또 그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인가 하면 크게는 일반 자료하고 행사 자료 이렇게 두 개로 저희가 나누려고 해요. 일반 자료가 있고 행사 자료가 있어요. 일반 자료는 어떤 건가 하면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저 주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계획서 아니면 뭐 조직도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가 하면 파일을 앞에 일반이라는 말을 넣어주시고 밑줄, 그 다음에 뭐 연간 계획서면 연간 계획서 이렇게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이게 보이나? 안 보이는구나. 네.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름,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연번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 반별 명단, 01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면 이것들이 잘 보관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 자료예요. 행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시행된 월, 그 다음에 행사명이나 행사명,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행사가 1월 달에 1월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 그리고 계획서 이렇게 그 행사의 내용을 그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름을 써주시고 필요하다면 뒤에 이렇게 연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쭉 있을 테니까 연번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만드실 때도 이런 이름으로 교회의 자료는 이런 이름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드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에다가 저장할 때 이러한 이름으로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디지털 그 나스이고요. 이 나스가 우리 교회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집에서도 접속하실 수 있고 교회에서도 접속하실 수 있고 어디서든지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나스에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고 이 URL을 접속을 하면 이건 이제 중등부로 들어간 건데 각 부서에 가시면 각 부서의 아이디가 있고요. 각 부서의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걸 알려달라고 하시면 아마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매년 연으로 이렇게 쭉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파일도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러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충현교회 우리 교육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는 나스예요. 각 위원회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로그인 할 때 저희 뭐 교육부서니까 우리는 다 교육이라고 먼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 중등부 이렇게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 유치부 뭐 아니면 초등부 이렇게 다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패스워드들은 아마 그 하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드시고 이 파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거기에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23년 거를 보면 23년 저희는 이건 이제 부서마다 다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매 월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해서 그 행사별로 저희는 작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뭐 교사 워크숍이면 교사 워크숍 안에 교사 워크숍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다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겨울 수련회라고 하면 겨울 수련회 안에 겨울 수련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파일 이름이 지금 다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쓸 때는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건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다 사용을 하고 매년 자료를 올릴 때쯤 돼서 저희가 이렇게 아카이브 형식으로 따로 만듭니다.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다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01월 또 1월 마을 모임이라는 게 저희가 있고요. 마을 모임이 있고 사진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자료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겠죠. 2월 달 겨울 수련회가 있고요. 뭐 3월 달에는 1학기 제자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쭉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면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분명히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일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교사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자료를 만드실 때나 그다음에 뭐 자료를 이제 올리시거나 할 때 꼭 이거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올려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교육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